개구쟁이 꼬마 원숭이 병원 소동. 이 원숭이의 이름은 조지란다. 조지는 노란 모자 아저씨와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어. 조지는 참 착한 꼬마 원숭이지만 호기심이 무척 많았지. 오늘도 조지는 노란 모자 아저씨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커다란 상자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단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조지는 상자를 열어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상자 속에는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색깔의 조그만 조각들이 가득했지. 모두 희한한 모양이었어. 조지는 조각 하나를 끄집어냈지. 꼭 사탕같이 생긴 것이었어. 그래, 정말 사탕일지도 몰라. 그러면 이걸 먹을 수도 있겠지? 조지는 그 조각을 입에 넣어버렸어. 그리고 그게 뭔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꿀떡 삼켜버렸지. 조금 있으니 노란 모자 아저씨가 집으로 왔어. 조지야. 그림 맞추기 상자를 벌써 열어봤구나. 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함께 그림을 맞춰볼까? 마침내 그림을 다 맞추었어. 아니, 거의 다 맞추었어. 그런데 딱 한 조각이 없었어. 아저씨는 없어진 조각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뒤졌지.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이상하다. 새로 사온 건데 도저히 못 찾겠다. 내일 아침에는 찾을 수 있을 거야. 조지야, 잠이나 자러 가자. 다음 날 아침, 조지는 몸이 개운치 않았어. 배가 아팠거든. 아침도 먹기 싫었어. 아저씨는 걱정이 되었지. 아저씨는 베이커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 선생님은 지금 바로 가지요 했지. 의사 선생님은 우선 조지의 목구멍을 들여다보고 배를 쓸어보았어. 그러고 나서는 청진기를 꺼내서 조지의 몸 여기저기에 대보았지. 이렇게 해서는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군요.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조지가 진찰 받으러 갈 거라고 얘기해 드리지요. 아저씨와 조지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단다. 아저씨가 말했어. 무서워하지 말아라, 조지야. 전에 다리가 부러져서 여기 와본 적 있지? 그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누나들이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기억나지? 조지는 커다란 고무공을 꼭 껴안고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 간호사 누나가 긴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아저씨와 조지를 데리고 갔어. 간호사 누나는 조지에게 하얗고 달콤한 맛이 나는 액체를 주었지. 간호사 누나가 가르쳐 주었어. 이건 바륨이야. 이걸 마시면 어디가 아픈지 의사 선생님들이 알 수 있단다. 옆 방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무거워 보이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
의사 선생님은 아저씨에게도 똑같은 앞치마를 입게 했어. 나도 저런 걸 입게 될까? 조지는 궁금했단다. 하지만 조지에게는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 조지야, 이 위에 올라와 누우렴. 엑스레이 좀 찍어보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계의 단추를 눌렀어. 재미있는 소리가 났지. 자, 이제 일어나도 된다. 엑스레이 사진이 금방 나올 거야. 아저씨와 함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어디 봅시다. 여기 이상한 게 있네요. 노란 모자 아저씨가 말했지. 저건 어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림 맞추기 조각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그래요. 우리 꼬마 환자가 어째서 아픈지 이제 알겠군요. 베이커 선생님께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는 며칠 입원을 해야겠어요. 목구멍으로 고무관을 집어넣어 이 조각을 꺼낼 겁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간호사를 불러드릴 테니 같이 가셔서 입원 수속을 밟으십시오. 입원 수속 창구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조지도 앉아서 기다려야 했지. 옆자리의 아줌마가 자기 딸에게 말했어. 여기 보렴, 베시야. 개구쟁이 원숭이 조지도 왔구나. 베시는 조지를 힐끗 쳐다보았을 뿐 웃지도 않았어. 베시는 한 번도 병원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 잔뜩 겁먹고 있었던 거야. 마침내 조지 차례가 되었어. 예쁜 간호사 누나가 조지를 옆방으로 데리고 갔지. 세상에, 웬 방이 그렇게 많은지. 간호사 누나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간호사 누나 하나가 차트에다 조지의 이름이랑 주소랑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가득 적었어. 다른 간호사 누나는 조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웠고, 여기 네 이름이 적혀 있어. 네가 조지라는 걸 누구나 잘 알 수 있게 말이야. 그러고 나서 예쁜 간호사 누나가 돌아왔어. 누나 이름은 캐럴이야. 이제 네가 지낼 방으로 데려가서 내 침대에 누워줄게. 거긴 친구들이 아주 많단다. 어린이 병실이거든. 정말 그랬어. 그 방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지. 어떤 아이들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누나가 어린이 환자들을 돌봐주고 있었지. 데이브는 수혈을 받고 있었어. 스티브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 베시는 슬픈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고, 조지의 침대는 베시 옆이었어. 배가 아픈 조지는 마침내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되어 기뻤단다. 노란 모자 아저씨가 잠깐 조지 옆에 앉아 있다가 말했어. 난 이제 가봐야겠다, 조지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게. 네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다. 잠잘 시간이 되면 캐럴 누나가 재워줄 거야. 노란 모자 아저씨는 가버렸지. 조지는 침대에 앉아서 엉엉 울었단다.
약속한 대로 아저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왔어. 간호사 누나들은 아주 바빴어. 조지도 정신이 없었지. 누나들은 조지의 체온과 혈압을 쟀어. 누나들은 너를 재우려고 하는 거야 라며 조지에게 알약을 먹이고 주사 놓을 준비도 했어. 따끔할 거야. 하지만 잠깐이면 돼. 간호사 누나가 조지의 팔을 잡았어. 조지는 깍 소리를 질렀지. 누나가 웃었어. 주사 바늘이 살에 닿지도 않았어. 자, 이제 다 됐다. 별로 아프지 않았지? 그래, 진짜로 아프지 않았어. 어쨌거나 이제 다 끝났거든. 그런 다음 간호조무사 아저씨가 조지를 수술실로 태워갈 침상을 밀고 들어왔어. 그 즈음부터 조지는 조금씩 졸리기 시작했지. 조지는 자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했거든. 커다란 수술대가 보였어. 그 위에는 전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누나들이 보였어. 모두들 머리에는 모자를, 얼굴에는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보이는 건 눈뿐이었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조지에게 찡긋 윙크를 하고서 조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조지가 막 아프기 시작했을 때에 집으로 진찰하러 왔던 베이커 의사 선생님이었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베이커 선생님은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였어. 조지는 푹 잠이 들었단다. 깨어났을 때의 조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단다.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 마침 캐럴 누나가 보였어. 수술은 다 끝났어, 조지야. 그림 맞추기 조각을 꺼냈단다. 하루 이틀 뒤엔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노란 모자 아저씨가 그림책을 가져다 주었어. 하지만 조지는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 목구멍도 따끔거렸지. 새 그림책도 볼 마음이 나지 않았어. 다시 스르르 눈이 감겼지. 캐럴 누나가 말했어. 자게 두세요. 많이 잘수록 좋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조지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조지는 아이스크림을 먹기까지 했지. 베이커 선생님이 조지를 진찰하러 왔어. 물론 노란 모자 아저씨도 왔지. 베시는 이따금씩 조지를 쳐다보았어. 조금 덜 슬퍼 보였지만 여전히 웃지는 않았어. 스티브가 휠체어를 몰고 조지 침대로 왔단다. 나 내일 일어서서 걷는 연습을 할 거래. 내일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또 다시 아침이 되었어. 캐럴 누나가 말했지. 조지야, 노래방에 데려다 줄게. 오후에 노란 모자 아저씨가 널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놀이방은 아이들로 가득했어. 어떤 아줌마가 베시에게 손가락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지. 방에는 장난감이 아주 많았는데 꼭두각시 인형 극장도 있었어.
조지는 인형극장이 마음에 꼭 들었지. 조지는 손이 4개여서 한꺼번에 4개의 인형을 조종할 수 있단다. 조지는 진짜로 인형극을 꾸며서 해 보였어. 용이랑 광대랑 곰이랑 경찰 인형으로. 아이들은 깔깔깔 웃어댔고 깍깍깍 환호성을 질러댔어. 처음으로 배씨도 조금 웃었지. 놀이방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전축도 있었어. 조지는 호기심이 생겼지. 전축 위에 올라가서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될까? 회전 목마처럼 진짜 빙글빙글 돌아갈까? 전축은 정말 돌아갔어. 처음에는 천천히 돌더니 점점점 빨리 돌아갔지. 야호! 조지는 중심을 잃고 그만 전축에서 미끄러졌는데 다행히도 조지는 푹신한 방석에 떨어졌어.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소리 질렀고 배씨도 다시 웃었어. 조지는 무척 흐뭇했단다. 그때에 놀이방 아줌마가 조지를 번쩍 안아 올렸어. 이제 그만 놀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한숨 자는 게 낫겠다. 오늘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란다. 시장님이 병원을 방문하실 거야. 그리고 그 후엔 너도 퇴원해야지. 조지가 자고 일어났을 때에 스티브는 막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지. 간호사 누나가 스티브를 부축해주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병실 한쪽에는 빈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지. 조지는 호기심이 생겼어. 조지는 휠체어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 위에 올라탔어. 조지는 휠체어 바퀴를 잡았어. 조지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 틈에 조지는 휠체어를 굴려 병실을 재빨리 빠져나갔어. 조지는 휠체어를 아주 빨리 몰았단다. 정말 재미있었어. 조지는 복도를 달렸지. 간호사 누나는 그제야 조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는 조지를 부르며 달려왔어. 조지! 조지! 하지만 조지는 너무 신이 나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조지는 모퉁이를 돌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휠체어를 쌩 몰았지. 거기에는 아저씨들이 바삐 환자들의 점심을 수레로 나르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누나들은 시장님에게 병원 이곳 저곳을 안내하고 있었어. 조지는 멈추려고 했지. 하지만 너무 늦었지 뭐야. 와장창 창창 쨍그랑 쨍쨍. 휠체어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 처박히고 말았어. 점심을 실은 수레가 뒤엎어졌지. 시금치, 계란찜, 딸기잼 같은 것들이 온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고 사람들도 서로 부딪혀서 벌렁 나자빠졌어. 조지는 휠체어에서 퉁 튕겨나와 시장님 품 안으로 쏙 떨어졌지. 온통 엉망이었어. 누군가가 소리쳤지.
너 때문에 그릇이 다 깨졌어. 누군가가 불평했어. 너 때문에 휠체어가 망가졌잖니. 누군가가 소곤거렸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굉장히 소란스러웠어. 그러다 갑자기 사람들은 모두 위를 올려다 보았단다. 위층에서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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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 거기서 배씨가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깔깔거리며 웃었어. 시장님도 허허 웃기 시작했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 조지만 빼고 모두가. 배씨가 내리막길을 달려내려와 조지를 껴안고 뽀뽀를 했어. 조지야, 걱정하지 마. 모두들 무척 재미있어 하잖아. 난 지금까지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 조지, 네가 이 병원에 같이 있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병원장님이 말했지. 시장님,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병원장님은 계속해서 조지에게 말했어. 조지, 너 대단한 난장판을 만들긴 했지만 우울한 배씨를 다시 유쾌하게 해주었구나. 우리들 누구도 너만큼 배씨를 즐겁게 해주지는 못했단다. 마침 네 아저씨가 널 집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구나. 잘 가거라 조지야. 건강해라. 조지와 노란모자 아저씨가 병원을 나서자 아이들이 창가에 모여서서 안녕 하며 손을 흔들었어. 조지가 탄 차가 도로로 막 나가려 할 때에 캐럴 누나가 달려 나왔어. 이건 네 뱃속에 들어있던 거야.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열어보면 안 돼. 조지는 또 호기심이 생겼단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 조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포장지를 벗기고 상자를 열었어. 거기에는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그림 맞추기 조각이 들어있었지. 노란모자 아저씨가 말했어.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관해 주시다니 고맙기도 해라. 이제야 그림 맞추기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